자, 선생님들 이제 지금부터 이 모리누스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주셨던 또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하시다 보면 이제 실제로 해봐야 뭐가 안 되는지를 이제 아시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거죠. 쌤, 양평군 양동면이면 장소 찾을 때 뭘로 입력해야 할까요? 양평군으로 찾으니까 이상한 언어로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양평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펠링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안내를 했던 거죠. 보고 한 건데 그러네요. 양평군이라고 넣었어요. 하면서 요거 이제 스펠링을 요거 찾았다 하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맞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글자가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영어도 아닌 것이 이건 무엇이요 하는 위에 이제 기호 같은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양평의 위도와 경도 맞습니다. 가끔 이렇게 글자가 이상하게 변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외국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표기할 때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안 떠서 이따 다시 해봐야겠네요. 양평만 쓰신 거예요? 둘 다 해보긴 했지만 양평군까지 쳐서 했어요. 요럴 때 굳이 군, 뭐 이런 이런 건 안 입력하셔도 돼요. 왜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그 지역을 나누는 단위까지는 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양평 요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해결되시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양평이라고 넣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요렇게 뜨는 거죠. 사우스 코리아 확인하고 플러스 9도 확인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미도, 경도까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위도, 경도 찾는 사이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강의 끝나면 제가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했죠. 모리누스 프로그램에 일단 제가 보내드리면 그걸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개인정보 넣어서 차트를 만든 다음에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꼼꼼히 확인해서 차트가 맞는지 틀렸는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강압적인 숙제 아닙니다.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성 기호를 좀 익혀볼 텐데요. 네이버에 제가 검색했더니 이렇게 깔끔하니 행성 기호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태양 같은 경우에 원 테두리에 점 찍힌 걸로 어떤 의미냐? 잠재력의 근원이 두르고 있는 신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호를 익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행성 기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에다가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태양의 흑점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뭐든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달은 누가 봐도 달처럼 생겼죠.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인데요. 여기 수성은 나중에 신화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거든요. 그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것 중에 날개 달린 모자가 있는데요. 여기 마치 위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와 지팡이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그 외국에 여행 가시던지 아니면 뭐 국내라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찾을 때 요런 기호 본 적 있으시죠? 비너스의 손거울을 형상화한 금성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성하고 여기 수성 기호는 요 위에 모자 쓰고 안 쓰고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이건 화성의 기호인데요. RS, 전쟁의 신 RS의 방패와 창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 방패와 여기 기존에는 이제 창이 있었는데 부서지고 지금 없는 거죠.
방패와 창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화성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사자처럼 생겨 있는 이건 제우스, 목성의 기호인데요. 벼락 또는 독수리를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처럼 생겨 있는 이게 독수리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건 세턴의 시간의 낫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시간의 낫, 아까 아버지의 성기를 싹둑했던 그런 그 낫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 대흉성이다 보니까 가장 흉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덤에 십자가 꽂힌 거예요. 이렇게 흉한 이미지로 기억을 또 하셔도 되겠죠. 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밤하늘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행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주로 나가서 실제 우주에 있는 이 행성들의 크기를 딱 한 번에 찍으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중에서 금성 그리고 화성은 크기가 좀 그나마 좀 작은 행성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금성은 소길성, 화성은 소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너무나도 큰 아이들이 있죠. 대흉성, 토성. 뭔가 흉하다는 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막아버리고 제약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토성 같은 경우는 이게 테두리가 이게 딱 막혀 있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목성인데요. 대길성답게 크기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 흉한 것과 길한 것 이렇게 음량의 조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극과 극으로만 치달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수성이 또 있답니다. 이 행성 기호는요,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 행성 기호를 만드는 약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는 영, 정신을 의미하고 플러스 표시는 육체를 의미하고 반원은 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표시는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조합해서 이 행성기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정통 점성학 책 65쪽에 보면 이 행성별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토성 같은 경우에는 육체가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길성 목성은요. 이 혼과 육체가 대등하게 옆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금성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죠. 육체가 영 위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영이 육체 위에 있기 때문에 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혼, 영, 그리고 육체까지 다 있네? 그쵸? 그래서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어서 중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요. 동그라미가 아까 영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점을 찍어가지고 참다운 영이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마치 달처럼 생겼던 이 달의 기운은요. 알고 보면 두 개의 반원, 두 개의 혼이 합쳐져서 완전한 혼이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기호라고 합니다.